아주 튼튼한 사슬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끊어져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슬을 2개를 딱 구해와서 2개를 딱 사이에다 끼워 넣었어요. 우리는 진짜 강력한 걸 끼워 넣었으니까 사슬이 튼튼해졌겠지 하고서 딱 당기면은 이번 달 그 책 선택한 거는 저희 칸반과 스크럼이죠. 근데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책 보면 그냥 칸반 책이에요. 예. 뭐 칸반과 스크럼을 비교했을 뿐이지 무슨 뭐 스크럼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많이 안 하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읽었던 책인 어떤 스크럼과 XP 마찬가지로 그때도 인포큐에 그 PDF로 먼저 올라왔었고 그 나중에 이제 출판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부제는 뭐 둘 다 최대한 잘 써보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 보면은 뭐 칸반이지만 막 미터레이션 쓰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뭐 취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기본은 약간 칸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자도 전이랑 똑같이 헨리 크니버그고 뭐 이분은 일부만 쓰셨고 지난번 책은 헨리 크니버그가 이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 최전선에서의 경험이었나요? 뭐 제목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이번에는 나는 이런 거를 개괄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 부분은 그 같은 회사 동료인 마티아스 스카린 뭐 이분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 책에 어떻게 보면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책은 후반에 몰려있죠. 약간 구성이 살짝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이분 이름 빨로 이제 나오긴 했다는 거고요. 원서는 2010년에 나왔죠. 스크럼과 XP는 2007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나온 거고요. 대충 뭐 서문 보면은 막 서문이 아니라 도입부에서 우리 칸반 하는데 다 좋아. 근데 뭐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어로 시작하잖아요. 대충 뭐 스크럼 자리 잡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새로운 문제가 있네. 그때 칸반을 도입해봤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특히 추천사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게 메리 포펜틱 그 맨날 메리 포펜틱 여사님하고 뭐 포펜틱 부부 해가지고 나오는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인데요. 이건 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린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천이었나? 그런 식으로 번역된 책 2개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그냥 불리는 그거를 이제 하신 분이고 이후에는 뭐였죠? 뭐 린 스타트업 사고였나? 린 사고였나? 뭐 그런 책도 낸 적도 있어요. 어쨌든 칸반에서 책에서 얘기하는 거 좀 더 이해하고 싶으면요. 사실 린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는 거를 굉장히 강추를 해요. 왜냐면 칸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 많이 가져온 거고 도요타 생산 방식을 소프트웨어 개발에다 버무린 걸 한 게 이제 린 소프트웨어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의 막 추천사도 그 스크럼 만든 분이 하면서 나는 막 복잡계랑 이런저런 이론으로 이게 작동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은 되게 심플하게 한 방에 린 소프트웨어 개발로 끝내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추천할 정도로 좋으니까 뭐 번역서가 어떠냐랑 별개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그런 거를 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은 데이비드 앤더슨이고 그 서점에 가면은 칸반 책이 조금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그거 쓴 분이에요. 역자 서문에도 이분이 쓴 책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 번역할 때가 2013년이고 그 칸반 책은 2014년에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칸반 책을 쓰신 분이고 사실상 추천사에다가 갑자기 이 책에 요약을 막 써놓기 시작했죠. 이분은 뭐 추천서만 읽어도 뭐지 왜 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막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칸반 책을 쓴 사람이고 그걸 막 퍼뜨린 분이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칸반과 스크럼 이 책이랑 그 다음에 뭐 칸반이랑 그런 거 다 그 인사이트에서 다 나왔죠. 네, 인사이트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분 추천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반 요약해서 막 설명해놨죠. 뭐 이 책 요약본에 가깝기도 한데요. 이분은 칸반이 굉장히 단순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얘기해버려요. 뭐 진행 중인 작업을 개수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전달은 내가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있으면 가져가는 풀 방식을 당김 시스템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시각적인 신호를 만들어야 된다. 칸반 보드를 사용함으로써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이게 뭐야 이게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이분 말에 따르면 모든 거를 다 바꾼다라고 하죠. 이 단순한 걸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칸반이 시각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가치 흐름을 시각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치 흐름, 가치 사슬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서는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대부분은 이제 프로세스를 외부에 있는 걸 많이 가져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쓰고 있느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칸반은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일하는 방식을 시각화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죠. 그래서 칸반은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냥 이미 프로세스가 이미 있고 그거를 시각화를 한 다음에 리밋 걸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네. 그런 설명을 하죠. 한번 그 스크럼도 지금은 우린 프레임워크이에요, 방법론 아니에요 라고는 하지만 사실 칸반하고 비교하면 한없이 방법론에 가깝죠. 뭐 칸반은 뭐 해라 뭐 그런 얘기가 거의 없으니까요. 이 책 후반부 사례를 보면은 뭐 칸반보드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 뭐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때도 맨 처음에 하는 게 가치 흐름도를 먼저 그리죠. 일단 그리고 가치 사슬을 막 시각화하면은 드러나는 게 계속 많으니까요. 물론 이거를 맨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자기들은 단순하게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린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나 린 소프트웨어 개발의 적용인가 이제 왜 번역서 하여튼 두 번짜리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맨 처음에 가치 흐름도를 그려요. 다 같이 막 그거를 열심히 그려서 막 전주를 벽에 깔고 막 그런 것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거냐 중요한 건 우리가 칸반이나 이런 데 칸반이 아니라 기존의 뭐 스크럼이나 이런 데서는 작업 보드를 그리고 이건 이 팀에서 하는 일에 대한 걸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책에 따르면 이제 각 팀의 매핑이 다 종속되어 있죠. 그 팀에서 하는 일을 이제 드러내는 걸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인 거죠. 진짜. 그래서 가치가 전달되는 거. 이런 게 필요해. 그러면 실제로 배포되는 순간까지를 다 그리죠.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 가치 전달에 좀 더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우리 가치 사슬을 그대로 칸반보드에 넣을 필요 없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단순하게 일단은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 완료된 일, 뭐 그렇게 스타트를 하죠.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개발이라는 컬럼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가치 사슬 전체에서는 개발은 일부일 수 있으니까요. 개발 넣었더니 개발 그럼 개발 대기 중, 진행 중, 완료? 막 뭐 그런 식으로 쪼갤 수도 있겠죠. 약간 대결이랑 실제로 되는 거랑 구분을 막 두잖아요. 완료된 거랑.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일이 막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럿이서 협업을 막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코드 리뷰를 좀 빡세게 한다 그러면은 작업 중에 완전히 다 몰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우린 테스팅을 좀 빡세게 한다. 이 책에서도 나오는 사례죠. 테스트 쪽에 막 몰려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테스트를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컬럼 들어가면 더 나으려나? 그럼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후반 사례 보면은 레이아웃을 고정시키지 말라고 하죠. 계속해서 바꿔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계속 실험하고 계속 바꾸고 이런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뭐 마지막에 나오면 일단 회고부터 하세요. 회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사실 실제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인 거고 그거를 돕는 도구로서 칸반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뭐 스크럼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스크럼은 일정 주기로 그런 거라지만 칸반에서는 한다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전반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칸반과 스크럼인 것처럼 칸반이랑 스크럼을 계속 비교하죠. 사실 그냥 개론만 딱 들으면은 둘을 왜 비교하지? 별로 비슷한 거 없는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근데 많이 질문한다고 하죠. 칸반 그 만든 데이비드 아저씨도 보면 아저씨 맞겠죠? 아저씨 맞겠죠? 저를 봤더니 막 아저씨가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데이비드 아저씨라고 치죠. 하여튼 그분은 뭐 이런 거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답변 안 하고 있었는데 더 나은 사람이 뭐 답변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 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까? 근데 대부분 시각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스크럼에서도 비슷한 거를 쓰고 뭐 지라 같은 거 막 하면은 칸반 보드를 만들어 있고 스크럼 보드를 만들어도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게 짠 나오니까 써보면은 다르긴 한데 맨 처음에 보면 얼핏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알았어 오케이 뭐 그런 거 비슷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씩 비슷한 거랑 다른 거 설명해 줄게 뭐 하고 맨 처음에는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뭐 이도류 뭐 걔 하면서 좋은 거 그냥 다 쓰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스크럼은 뭐가 스크럼인지 되게 명확해요. 물론 칸반도 뭐가 칸반인지 명확하긴 하지만 그냥 뭐 WIP 리밋만 걸면 사실 거의 그냥 뭐 칸반이 되는 거니까 WIP 리밋을 걸려면 어쩔 수 없이 칸반 보드 만들어야 되고 두 개 있으면 사실상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문제는 별로 안 되겠지만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쳐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주의할 거 스크럼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크럼 안 맞으면 그냥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스크럼이 아닌 걸 스크럼이라고 하시는 말자.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뭐 우리가 하는 거는 스크럼의 영향을 받은 거야 내지는 유사 스크럼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대부분은 조금 스크럼을 도입하는 팀들이 이제 그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스크럼이 아닌데 막 스크럼이라고 버럭버럭 우기면서 되게 말도 안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크럼 이렇게 막 아 이건 도구니까 하면서 막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뭘 하자는 거지? 약간 그래서 프랙티스 중심으로 나온 어떤 책이나 그런 것들의 주의사항 약간 그런 거죠. 이렇게 막 실천법만 이렇게 겉모양만 딱 베끼고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당연히 고쳐서 써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게 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칸반은 그러니까 니네 개선 잘 못하는 거 알겠으니까 개선 이런 식으로 해라는 어떤 도움을 주는, 개선하는 방식에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스크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정된 반복 주기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대부분의 다른 에자일 방법론도 마찬가지죠. 특히 제일 유명한 게 뭐 스크럼 XP 이런 건데 둘 다 뭐 이터레이션을 도니까요. 그런데 칸반은 이걸 정하지 않죠. 이터레이션을. 물론 이 책의 적용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터레이션 같은 거를 도입을 하죠. 칸반 보드가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긴 하지만 계획이라든가 회고라든가 이런 거를 일정 주기로 한다. 다만 원래는 스크럼이나 XP는 다 이번에 완료 안 된 거는 완료 안 된 거니까 싹 밀어버리고 다시 이제 스타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는 대로 냅두고 이제 이터레이션 돌고 약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반복 대발이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하죠. 칸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칸반은 뭐 이렇게 빡빡하게 안 하고 그냥 우린 WIP 제한만 걸면은 칸반이야 약간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터레이션 같은 제한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작업 진행 중인 작업 WIP가 이제 뭐죠? 워크 인 프로그레스죠. 그 진행 중인 작업에 제한을 거는데 뭐 그리고 작업에 제한을 걸었으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뭐 빈 공간이 날 것이냐. 빈 공간을 내가 뭐 쟤네한테 토스 자 난 다 했으니까 받아 하고 넘겼다고 해서 빈자리가 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가져갈게 당김 시스템을 쓰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도요타에서 있는 JIT 이거는 저스트 인 타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즉시 생산하는 거랑 그다음에 제약이론에서 가져온 거죠. 제약이론은 그 아저씨 이름 까먹었네. 여튼 덕골 쓴 아저씨가 만든 거죠. 뭐 다 아시나요? 제약이론은 혹시? 모르시나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 가치 사슬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체인 얘기를 하거든요. 가치가 전달되는 데인데 체인이 이제 체인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 팀들이 여러 조직이 아니면 여러 단계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그 제품 가치를 전달을 하는데 아주 튼튼한 사슬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끊어져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슬을 두 개를 딱 구해와서 두 개를 딱 사이에다 끼워 넣었어요. 우리는 진짜 강력한 걸 끼워 넣었으니까 사슬이 튼튼해졌겠지 하고서 딱 당기면은 여전히 박살나죠. 왜냐면 사슬의 단단하기는 얘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고리를 한두 개를 끼워 넣는다고 해도 제일 약한 고리에 의존적이기 때문이죠. 당기면 끊어지는 건 제일 센 데가 아니라 제일 약한 데니까요. 그래서 부분 최적화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 병목 구간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데서 자세한 건 이제 덕골 보시면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재고 관리에 대한 건데 둘 다 이제 재고가 쌓이는 건 낭비다. 우린 진짜 미친 듯이 일한 것 같은데 근데 고객한테는 아무것도 전달이 안 돼. 이런 상황들 열심히 만들었지만 뭐 왜 재고가 쌓일까?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개선하는 게 핵심이죠. 뭐 개선을 할 때마다 그 매일매일 하니까 눈에 보이니까요. 재고가 쌓이는 게 보이면 이거 왜 이래? 병목 지점 보이면 바로 개선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하는 거. 이거는 뭐 린에서 도요타에서는 이제 도요타가 일본 회사니까 거기서는 쓰는 말이 뭐 카이젠 뭐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1일신, 5일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지속적인 어쨌든 개선하는 거, 코드 같은 경우는 리팩토링에 대한 거고, 프로세스를 리팩토링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이냐? 작업 제한을 걸 건데 얼마나를 어떻게 걸지? 뭐 이런 게 관건이 되잖아요. 린에서는 사실 그게 전부니까요. 린이 아니라 칸반에서는 뭐 린에서도 칸반을 쓰지만요. 어쨌든 칸반에서 이게 핵심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적절한 값을 찾는 거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 경험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공정 관리. 이거는 이제 스크럼 책 전에 했을 때 나왔던 거죠. 또는 뭐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실험에서 나왔으니까 과학적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재고를 없애가지고 작업 흐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요. 막힘없이. 이상적인 거라고 하고선 이상적일 때는 WIP 그 리밋이 작동 의미가 없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WIP 리밋에 의해서 병목 지점들이 드러나고
뭐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이런 작업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WIP 리밋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병목 지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을 바로바로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거의 이상적인 모양에 가깝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고, 이러면은 평균 리드 타임, 그러니까 리드 타임은 그 제약 이론에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뭐 가치 전달 시간인 거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원초적으로 보면 운영 중인 시스템이 있으면 버그 리포팅이 됐더니 이게 완전히 수정돼서 제품에 반영될 때까지의 시간,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역으로 줄이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기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많이 그 예전에 지라 같은 거 쓸 때 kanban 보드로 할까요? 지라가 아니라 그 스크럼 보드를 할까요? 할 때 신제품 만들 땐 스크럼 보드 쓰시고요, 뭐 운영 중일 땐 kanban 보드 쓰세요라는 표현 많이 쓰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리포팅 되는 거랑 그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종 기능 맨 처음부터 나 이거 됐으면 좋겠어 보채봐야 뭐 다 완성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보채는 거에 대응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훌륭한지, 뭐 그거는 15장에 보면은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예제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뭐 여러 명이서 말하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난 뭘 해야지, 막 끝났어, 뭐 난 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유가 없으니까 못 하겠네, 막 리밋이 WIP 리밋이 나를 막는군, 막 그런 것들 하죠. 그래서 이 칸반과 스크럼의 차이를 맨 처음에 하면서, 스크럼은 내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칸반 보드를 딱 만드니까 전체 워크플로우가 한눈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뭐 배포까지 한꺼번에 다 그려지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진행 중인 작업의 개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병목 지점들이 막 바로 드러나는 게 사례에서도 바로 나오죠. 사례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뒤에 뭐가 막히면은 앞에 보면은 할 일 정하던 일종의 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막 뒤로 와가지고, 아니 나는 그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뭐 어떻게하시 도와줄까, 막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러면은 이 책에 나온 예제에 따르면은 그러면 커피를 좀 준비해줘,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아니면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줘, 그런 얘기들을 쓰잖아요.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스크럼 마스터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칸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갑자기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칸반은 스크럼 마스터라는 게 필요해 해놓고선 무슨 맨날 스크럼 이상하게 쓰는 데서의 막 비판 중에 관리자가 이상하게 우리를 뭐 자꾸 감시하려고만 해요, 막 그런 비판들 많이 있는데, 칸반은 그러니까 너네가 좀 이상하게 하는 거 잘 알겠으니까 그거 처음부터 없게 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청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추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역할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칸반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복잡하게 시작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예제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예제만 보면은 되게 그림이고 막 말 조그맣게 써 있어서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테스트 코드 같은 거, 지금 뭐 도와줄까 했더니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좋겠다, 이런 거 흔히 많은 조직들이 겪는 거죠. 리팩토링 할 시간, 테스트를 작성할 시간이 없어요. WIP 리밋을 좀 빡세게 걸면은 이게 할 일이 없는 시간이, 내가 뭘 못하니 어떡하지? 그럼 얘네 도와줘야지. 근데 도우는 데서 분명히 필요했지만 여태까지 미루고 있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간들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프로세스가 개선되는 효과를 칸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칸반은 매우 단순하죠. 그냥 뭐 시각화랑 WIP 제약을 통해서 제약 조건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사례들도 나오고 뭐 하는데, 뭐 사례에서 이게 얼마나 극적이었나는 사실은 이런 얘기하죠. 무슨 뭐 경영진으로부터 최고 성과팀 상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 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좀 하죠. 이게 정말 좋은 거를 설명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는데, 잘 보셔도 니네는 상을 받았구나, 맞아, 그렇게지 막 와서 막 부딪히면 아니 이런 극적인 효과가 막, 그게 사실 잘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작업하는 걸 바로 막았는데 더 좋아진다고? 왜지? 막 약간 상식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해보기 전에 잘 모르고, 이런 거는 이걸 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제 덕골 소설 보면은 뭐 보이스카우트 예제 막 그런 거 나와요. 여러 명이서 막 가는데, 산행하는데 일반적으로 맨 앞에 있는 애가 제일 빨리 가고 맨 뒤에 있는 애가 가장 천천히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애가 힘드니까 막 계속 멈추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느려지고,
근데 걔를 맨 앞으로 보내고 그럼 걔를 속도를 업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걔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들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여럿이서 발 맞춰서 가야 되니까 뭐 로프를 걸고 무슨 뭐 북치고 막 그런 것들 예진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막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써서 해보니까 잘 됐어. 약간 그런 식이지 왜 되고 그런 거가 없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깊이 다루면 좋을 텐데 뭐 이 책에서는 사실 뭐 거기에 대한 게 뭐 이런 책으로